안녕하세요. 헬로우 열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헤어지고 우리가 지금 매일 하는 게 뭐죠? 상대방의 SNS를 수시로 염탐하는 거죠. 요즘에는 카톡에 펑 기능이 생겨서 진짜 이것도 환장합니다. 상대방을 염탐할 수 있는 매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상대방의 팔로우 수가 늘어난 걸 확인하면 대체 누구였는지, 언제부터 친구였던 건지, 서로 좋아요를 눌렀던 기간이 나랑 만나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일일이 찾아보면서 불안한 감정이 솟구칩니다. 정말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건가? 멘붕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로 만날 거라고 추측된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우리의 자존감은 계속 낮아지고 바닥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카톡, 인스타, 페북, 펑 기능, 염탐은 정말 금지해야 합니다. 재회를 원하는 차인 사람에게 SNS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에요. 그냥 상대방은 점심을 먹었을 뿐인데 샤방샤방한 곳이라는 이유로 벌써 새로운 사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연결되고 그냥 사진을 올렸을 뿐인데 그 자리에 이성만 있어도 당장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것만 같아서 불안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날은 뭐 새로운 사람 정보 캐내느라 밤 다 샜죠. 그 이성은 상대방에게 전혀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에게 상대는 현재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많이. 염탐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대방의 사진을 보고 상대방의 상황과 심리를 추측한다는 게 얼마나 날 조급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날 비참하게 만드는 일인지를요. 그 순간에는 새로운 정보를 캐서 도움이 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스타를 염탐하고 난 이후에는 공허함과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절대 다시는 염탐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다가도 상대방을 추억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함께 갔던 곳을 우연히 가게 되면 또 참지 못하고 손을 벌벌 떨면서 상대방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탐을 하면 무조건 우리가 손해예요. 상대방은 그냥 올린 사진일 뿐인데 상대가 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서 무너지고 상대방이 아예 인스타를 건드리지 않아도 뭐 하는지 궁금해서 답답한 감정만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가 사진을 올려도 올리지 않아도 염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순간의 검색에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내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별을 마주할 때 염탐으로 감정이 좌지우지돼서 하루가 무너지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런 순간에 대비하기 위해 메모장에 글을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주목해주세요. 상대의 SNS를 염탐하고 싶을 때 그래도 가장 도움이 된 극약 처방이 있는데 바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세상의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부모님에게 나의 이런 힘든 감정들을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힘들 때는 부모님이 더 힘들다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힘들면 티가 납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알게 모르게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부모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우리가 나를 뻥 차버린 상대방 때문에 감정이 좌지우지돼서 학업과 회사 일을 다 놓아버리고 결국 피폐해져 버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무책임하게 나를 뻥 차버린 상대방 때문에 내 목표가 망가져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할 중요한 타이밍에 이별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 삶이 무너져버리면 부모님에게 얼마나 죄송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힘들어도 내가 하루를 꾸역꾸역 잘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을 해내는 게 결국 부모님께 최고로 효도하는 일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메모장에 적어놓고 이별 후 상대방의 SNS를 보고 싶을 때마다 읽었는데 꽤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상대방의 SNS를 보지 않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야 상대와 만날 기회가 생길 때 내 매력을 뿜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SNS를 보면 자꾸 감정이 동요되고 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럼 우연히 상대방과 만날 기회가 생겨도 작아진 내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다림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일상을 살다 보면 옛 추억이 아련해져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상대방의 이름을 검색하려고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때는 바로 인스타와 카톡 어플을 지우고 한동안 이용하지 않으면서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궁금해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스토리를 올리고 상대방을 자극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어요. 상대방이 발자국을 남기면 괜히 아직도 상대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괜한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상대방이 인스타 스토리에 발자국을 남기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의미 부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크게 의미 부여할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더라도 매일같이 연락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내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스토리를 올리면 단지 궁금해서 확인하고 발자국을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일같이 만나던 사람의 소식이 궁금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조금이나마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겠다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인스타에 올려버리는 행동 역시 쥐약입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자주 올리면 상대방은 우리의 일상을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궁금해할 틈이 없거든요. 우리는 상대가 우리를 최대한 궁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금하게 만들어야 우리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우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괜한 SNS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선은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여전히 신경 쓰면서 억지로 SNS 활동을 멈추려고 하다 보면 활동 안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마치 몇 개월 안 한 것처럼 힘들고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진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비활성화했다가 활성화했다가 이런 일관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은 상대에게 우리의 감정 기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패를 다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원래 저 정도로 감정 기복이 있던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SNS에 집착하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 염탐할 동안 차라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마구 움직여야 합니다. 그동안 연애하느라 자주 보내지 못했던 가족들과의 시간을 실컷 보내고 요즘 핫한 프로그램을 정주행하세요. 저는 요즘 나는 솔로 돌싱편이 너무 재밌어서 이전에 못 봤던 내용들까지 틈틈이 다시 정주행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나는 솔로를 보면 과감없는 출연진들의 모습에서 연애를 하면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내 모습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꿀팁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나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를 어느 정도 시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내용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또 여전히 힘드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든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상대방과 끝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영상을 보다 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또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상대방과 진짜 끝인 것만 같아서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상까지 보고 다시 만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상대가 내 인생에 정말 소중했던 사람이고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간을 버티면서 상대방과 단절하고 정말 딱 한 달만 기다려보세요. 최소 한 달 동안만 상대방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방의 인생에서 나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내 인생에서 최소 한 달 정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삶에서 한동안 빠져줘야 상대방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걸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한 달의 시간은 우리의 지난 추억들을 더 빠르게 그리워하도록 만드는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절대 후폭풍이 안 올 것 같고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오더라도 연락 올 리는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후폭풍은 크고 작게 무조건 옵니다. 물론 후폭풍이 온다고 해서 모두가 연락을 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에게 적어도 후폭풍이 오려면 내가 연애를 하면서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연애만 했던 게 아니라 나도 상대방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을 상대방도 진심으로 느꼈어야 가능합니다. 그게 자신 있다면 한 달만 기다려보세요. 한 달이 지나야 뭐가 달라져도 달라집니다. 상대가 후폭풍이 와서 미친 듯이 나에게 연락을 하든 내가 이성을 찾고 상대에게 연락 시도를 해보든 분명히 지금과는 달라집니다. 한 달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고비가 오는 시점이 있어요. 바로 상대와 알콩달콩 데이트를 했던 주말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정말 이 친구 저 친구 가족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풀로 채워야 합니다. 절대 집에 혼자 있지 마세요. 연인과의 만남이 아니라면 사람 만나는 시간이 아깝다고 지금의 이 시간이 무의미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절대 그냥 아깝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한 달은 재해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오기 위해서도 이 한 달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이성을 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 아주 세상 비련의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내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야만 우리는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더라면 다 내 잘못이야. 이런 생각을 10분에 한 번씩은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별은 절대 일방적인 잘못으로 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현재 이 이별의 원인이 나에게만 있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현재 내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고 상황을 객관화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대의 생각은 달라요. 상대는 현재 나와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가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별을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다 맞춰주고 무조건 잘하겠다고 하는데도 지금은 혼자가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그 생각도 감정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지만 지금은 상대방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사소한 여지에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급발진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상대가 이전에는 나 없으면 안 되겠다고 나를 위해 노력해주고 나를 예뻐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대상이 나를 밀어내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이후의 재해를 위해서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지금은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마음이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나를 사랑해주던 상대가 지금은 내가 이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선 이 관계는 끝났고 다시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되어야 상대를 다시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딱 한 달만 상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꾸역꾸역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신기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게 내 잘못이었고 나만 잘했으면 지금 이렇게 헤어질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상대방과 한 달 동안 단절하고 생각해보니 생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건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사실 그때는 상대방의 실망적인 모습에 마음속으로는 헤어지려고도 여러 번 고민도 했다는 거, 그런 사실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도 또다시 그리움의 감정이 찾아오면 상대를 미워하고 자책을 하게 되고 물론 계속 반복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객관화된 시간이 생각날 때마다 좀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쁜 습관, 최악의 상황에서 보여준 밑바닥의 모습들을 까먹지 않게 이곳저곳 적어둡니다. 침대 옆에도 적어두고 냉장고에도 적어두고 상대가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나도 이상했지만 상대도 진짜 이상했다. 저런 성격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똑같지 뭐. 나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깨달았으니까 상대가 아니더라도 연애 잘할 자신 있는데 쟤는 누구를 만나도 저렇겠지 하다 보면 슬그머니 자신감이 나에게도 찾아옵니다. 헤어진 직후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굉장히 커 보이는 게 당연해요. 마치 연예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당장이라도 만나고 나를 떠나가 버릴 것 같았는데 이렇게 객관화가 되면 상대도 좀 찌질하게 보여요. 맞다. 상대방도 나랑 같은 사람이었지. 저런 모습이 진짜 구렸었지. 이렇게요. 지금이야 이별이 힘들어서 상대를 잡으려고 하지만 정말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이번만 참으면 나는 더 좋은 사람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아까운 게 아닌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달의 시간은 미라클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부분들만 지켜서 실행해 보시면 이전과는 다른 냉철한 시각이 여러분에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의 시간 이후에 그동안 상대를 붙잡았던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왜 저 정도의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매달렸지? 후회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오히려 상대가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 뻥 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 우리의 상실감과 빈자리를 느낄 시간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상대에게는 다른 차원의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감정 속에서 기억은 미화되고 단호했던 상대방의 감정도 변화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니까요. 그래서 한 달의 기다림은 단순히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별 이후 재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고 저녁에는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잠도 못 자고 상대방 꿈이라도 꾸면 그 날은 밤을 새고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시죠. 이별을 한 사람은 모두 다 힘들고 너무 막막합니다. 그치만 결국 이 힘든 시간들도 다 지나갑니다. 이런 시간을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내가 더 단단해져요. 한 달의 시간은 상대방의 마음만을 붙잡기 위해 벌벌 떠는 우리 모습을 이제는 나에게 너가 필요하지만 나도 너에게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잘 버티셨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귀한 자양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